저와 남편은 결혼 후 세탁소를 차려 운영했어요. 그이가 17살 때부터 세탁소에서 일을 해서 손끝이 야무져 세탁 일을 무지하게 잘했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세탁소에서 옷수선을 도맡아 했고요. 부부가 손발이 잘 맞아서 손님들을 만족시키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네 세탁소라 수입에 한계가 있어 돈을 잘 벌지는 못했어요. 임대료와 전기세만 해도 꽤 많은 돈이 들어서 남는 돈이 많지는 않았네요. 저희 부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서 인슐린과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건강하게 낳아줬어야 했는데 7살 때부터 몸이 아팠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딸애가 10살이 되어도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지고 병원에 가야 했죠. 애가 중학교 가서는 전보다 나아졌고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몸이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제가 딸과 수술이 적합하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제야 딸애는 소아당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후유증이 심하게 남았어요. 시시때때로 잠이 쏟아져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기도 했고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자주 걸렀어요. 남편은 자기가 수술을 받았어야 한다며 굉장히 미안해했고 세탁소에 나오지 말라고 쉬라고 말렸답니다. 여보, 몸이 아프면 쉬어도 돼. 내가 수선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어. 당신 혼자 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안 봐도 뻔한데 나 혼자 쉬라고?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은 것뿐이니까 괜히 놀라고 하지 마. 그리고 우리 딸이 건강해진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니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하니 많이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해. 미안해. 고맙고. 사실 저희 딸 치료비와 병원비, 수술비까지 모두 대출을 받아서 냈기 때문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은 돈 갚으려면 지금보다 2배는 열심히 일해야 해. 그러니까 옆 동네에 전단지도 돌리고 하자. 대출금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형한테 말해서 빌려볼까? 이자 나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 그동안 우리가 형네 갈비집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그 2사람이 돈을 빌려줄까? 그래도 말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그동안 우리가 도움을 줬으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급한 상황이니까 말이라도 건네보자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 부부가 운영하는 갈비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식당으로 들어갔죠. 형님, 아주버님, 장사 잘 되시죠? 오늘 200팀 받았어요. 손님 좀 줄었으면 좋겠어. 와, 200팀이요? 형님, 부러워요. 뭐, 세탁소에 비하면 재벌급이지. 그런데 동서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청소라도 도와주려고? 오늘은 부탁할 말이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진지해? 알았어. 앉아봐. 저와 남편은 널찍한 식당의 한 테이블에 앉아 아주버님 부부와 마주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목을 풀고 말했습니다. 형, 부탁 좀 해도 될까? 돈 좀 빌려줄래? 우리 딸 병원비 때문에 받은 대출금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말이야. 꼭 나한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하네? 야, 이 자식아.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야? 뭐?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봐. 그럼 내 마음이 조금 열릴지도 모르지. 아주버님, 농담이 지나치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시때때로 밤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드렸잖아요. 형제끼리 도와가면서 지내면 하늘에서 시부모님이 대견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별 소리를 다 하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운운하면 내가
아이고, 아우야, 돈이 급하지 실컷 쓰고 갚지 마라. 라고 할 줄 아셨어요? 거지 같은 것들이 재수없게 까부네. 아주버님, 그런 태도로 말씀하지 마세요. 재수씨, 돈이 많이 급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빳빳하게 고개 드는 걸 보니 살만한가 보죠? 아주버님은 항상 저희 부부를 무시했는데 역시나 하대하듯 깔보며 말하더군요. 이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은 거 알잖아. 좀 도와줘. 돈은 내가 빠른 시일 내로 갚을게. 그 코딱지만한 세탁소로 돈 벌어서 어느 세월에? 이제 병원비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벌리는 대로 줄게. 매달 얼마씩 정해서 갚아나가면 어떨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자 아주버님 내외는 완전히 철벽을 치더군요. 그러니까 이자값 아까워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네? 야 임마, 나는 땅을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그리고 너랑 나랑 친형제도 아니잖아. 돈 빌리고 야반도주라도 하면 난 어떡해? 그럴 리가 없잖아. 형, 나를 몰라? 그러지 말고 부탁 좀 할게. 싫어. 직접 벌어서 갚아.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처럼 살 거야? 꼴랑 세탁소 하나 하면서 평생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게 100번 낫겠다. 재수 씨랑 둘이 와서 일하면 세탁소보다 잘 벌걸? 아주버님이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시하는 발언까지 해서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있길래 제가 아주버님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주버님,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갈비집이 아주버님이 벌어서 차린 것도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독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누가 보면 아주버님이 자수성가라도 한 줄 알겠어요? 재수씨, 내가 재산을 독차지한 건 아주 당연한 일 아닌가요? 철현이는 입양된 남이잖아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남편이 입양되고 몇 년이나 지나고 시댁에 들어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 남편도 시부모님 재산 받을 자격 돼요. 우리가 마음먹고 고소했으면 재산을 나눠받을 수도 있었다고요. 인연이 보자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네? 유언장 못 봤어? 니네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쓰여있는 거 못 읽었냐고. 그리고 재수씨야, 말 가려서 못해? 이게 윗사람한테 제대로 까부네? 그래, 못한다. 니놈이 내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숱하게 많이 봐왔는데 오늘은 할 말을 해야겠다. 입양아랑 혼외자 아들이나 뭐가 달라? 아, 시아버지 피를 받은 거? 그래, 참 좋겠다. 핏줄 이어받아서 혼자 재산 독식하니까 아주 좋겠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어디서 막말이야. 야, 듣기 역겨우니까 니네들 둘 나가. 꺼지라고.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거든? 여보, 가자. 이제 이것들이랑 왕래하지 말고 무시해버리자고. 얼른 나와. 여보, 얼른 나와. 말끝마다 거지라고 하는 것도 들어주기 힘들고 당신이 입양하라고 선 긋는 것도 유치해서 들어주지 못하겠어. 알았어. 아주 지랄들을 하네. 야, 니네들 지금 한 행동 후회하게 될 거다. 지랄은 네가 하고 있네. 전혀 후회 안 하니까 우리한테 뭐 시켜 먹으려고 연락하지 마.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제대로 표출해서 인연을 끊자는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의자를 빼며 일어나 제 뺨을 후려갈기더군요. 인연 많이 컸네. 동서, 맞고 싶어서 환장했어? 야, 김미연, 너야말로 뒤지고 싶어 환장했냐? 옛날 생각나게 해줄까? 또 무식하게 학창시절에 싸움 좀 했다고 자랑질하려나 보네. 야, 너 같은 년이랑 동서지간이 된 것도 졸라 짜증나는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겁주는 걸 보니 졸라 역겹다. 그래? 역겨우면 한판 붙어야지. 너 내 뺨 갈겼지? 그럼 나도 돌려줘야겠다, 이년아. 내가 누군지 잊었어? 지니려고 대장 진선미야.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그동안 얌전 떨던 모습을 버리고 형님의 싸대기를 연신 날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갈겼고 남편은 그걸 보고 분노해서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해서 식당 바닥에 굴려버렸습니다. 이런 개자식을 봤나? 감히 형님 몸에 손을 대? 오늘 제대로 이해했어. 형이랑 나는 형제로 지낼 수 없다는 걸. 더는 형이 부른다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멍청한 짓은 안 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아내한테 손대면 그땐 손모가지를 날려버릴 거야. 역시 태생의 고아놈이라 그런지 하는 짓이 짐승 같네. 야, 니네들 부부 조심해라. 우리가 얻어터지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보현, 너나 조심해. 너 같은 놈을 친형이라 생각한 내가 멍청한 놈이야.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여보, 저것들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경찰에 신고라도 해. 김미연, 주둥아리 꿰매줄까? 아니면 이빨을 다 털어줄까? 제가 형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자 입을 닥치더군요. 중학교 동창인 형님은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애였는데 저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싸움질을 해서 절 이겨본 적이 없는 애였죠. 어쩌다 동서지간이 되어 제가 형님 소리 해주며 겸손하게 대했더니 옛 기억을 잊어버리고 저에게 갑질을 심하게 해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돈 빌리러 갔다가 아주버님 내외와 심하게 싸우고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아주버님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저기 남 사장, 진 사장.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월세는 어제 입금해 드렸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올려받아야겠어. 다른 건물주들 말을 들어보니 1년에 한두 번씩 올려받는다는데 내가 자네 세탁소는 3년 동안 동결해 왔잖아. 네? 그렇다고 갑자기 올리신다고요? 다음 달부터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정 월세가 아까우면 세탁소를 빼든지. 사장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계약 위반? 얼씨구, 그동안 사정 봐주면서 장사하게 해줬더니 법을 운운하는 건가? 듣던 대로 고마운 걸 모르는 것들이구만. 듣던 대로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아, 저희 아주버님이랑 친구라고 이러시는 거죠? 아주버님이 저희 엿먹이려고 지령이라도 내렸어요? 그러게, 윗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어떡하나? 나 이번에 자네 둘에게 실망했어. 갈비집 가서 주먹질했다며? 아무튼 난 다음 달부터 월세 올려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버님 친구인 건물주가 저희 세탁소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단언하고 돌아갔습니다. 복수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시작되었네요. 한 달 뒤 힘들게 월세를 맞춰서 입금했어요.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대출금 갚고 생활비 하고 나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무진장 미안했습니다. 딸, 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엄마 아빠가 요즘 상황이 힘드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그때는 친구들이 다니니까 괜한 소리란 거야. 그때 했던 말은 무시해도 돼. 미안하다. 해준 게 없어서. 엄마,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엄마 아빠 덕인 거 몰라? 엄마는 신장 이식까지 해줬잖아. 내 안에 엄마 신장이 있다고. 그거야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닐걸? 요즘 못된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아, 큰아빠네랑 사이가 안 좋다며? 희라한테 들었어. 사촌끼리 한반이라 가정일을 모르는 게 없네. 희라가 그래? 맞아. 이제 큰집 식구들이랑은 왕래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제대로 화가 났거든. 큰아빠, 큰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해가 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다고 희라랑 싸우지 말고. 걔랑 나랑은 싸울 일 없어. 희라가 순하디 순하고 착하잖아. 하긴 조카 애가 어른들보다 낫긴 하지. 나도 딸내미한테 부끄럽다. 괜히 어른들 싸움에 눈치 보게 해서 미안해.
제 딸은 매사 긍정적이었고 부족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년 뒤 수능이라 뭐라도 꼭 해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대출금과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당장 학원 같은 건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세탁소에 찾아왔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밝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 저희한테 복수하겠다고 월세까지 올려버렸으면서 갑자기 돈을 빌려주겠다뇨? 왜, 사채이자라도 받아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됐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동서, 아직 안 풀렸어?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어. 동서랑 서방님을 무시해서 미안해. 막말한 거 사과할게. 재수씨, 그때 일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돈을 아니, 그냥 드리겠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죠? 네? 갑자기요? 두 사람이 저희 대출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라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재수씨, 어제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운전을 했어요. 사람을 치고 집에 왔는데 이놈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재수씨, 우리 아들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철현아, 네가 운전했다고 그러고 감옥 좀 대신 다녀오면 안 되겠니? 이 형이 빚 갚아줄게. 뭐요? 그러니까 큰 조카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쳤는데 저희더러 덤탱이 쓰고 감옥 가라고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재수씨, 늦은 밤이라 운전자가 누구인지 지키지 않았다나 봐요. 그래서 철현이가 대신 했다고 하면 제 아들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 개또라이들아. 당장 나가. 네 아들 구하고 싶으면 네가 대신 감옥 가면 되잖아. 재수씨, 대출금 갚아주고 1년치 월세까지 내드릴게요. 감옥은 끼케야 2년만 다녀오면 됩니다. 아니, 또라이들이 아직도 우리 세탁소에 있네? 여보, 이것들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러자 남편이 다리미를 들고 물을 칙칙 뿜었습니다. 어이, 남보현, 네 면상에 철판이니 내가 좀 벗겨줄까나? 이리 대봐. 다리미를 쫙쫙 펴줄 테니까. 형수도 일로 와봐요. 내가 주름살 다 펴줄 테니까. 에이씨, 니네들한테 좋은 조건 아니야? 여보, 이것들이 받아들일 거라며. 거지 시키들이라 받아들일 줄 알았지. 망했네. 여보, 그럼 우리 아들 감옥 보내야 해? 그럼 어떡해. 대타로 갈 사람이 없는데. 일단 저 자식 눈깔 뒤집혔으니까 나가자. 어? 저놈 진짜로 다리미로 우릴 다리려고 하잖아. 망했네, 망했어. 아주버님 부부의 아들이 사고 친 걸 대신 벌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미친 발상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제 남편이 다리미를 들고 내쫓자 꽁진하게 도망을 쳤죠. 결국 큰 조카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합의금을 엄청 물어주고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나 싶었는데 식당에 장사가 잘 돼서 금세 복구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다 가다 갈빗집을 보면 늘 손님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아주버님 부부와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길을 가다 마주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쪽도 저희 부부에게 불만이 있으니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차고 지나갔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제 딸이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붙었는데 대견스럽게도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 이룬 성과였죠. 그런데 조카 딸은 수능을 제대로 말아먹어서 지방대에서도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속으로 아주버님 부부가 속이 썩을 생각을 하니 조금 시원했어요. 조카 딸에겐 미안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이 열불나 할 모습이 그려져서 괜히 웃음이 터져나왔죠. 제 딸은 대학 등록금을 직접 벌어서 내겠다며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직 빚에서 해방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딸이 고생하는 걸 눈으로 봐야 했답니다. 낮에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부터는 알바를 하고 늦은 새벽에 피로가 쌓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딸, 힘들지?
미안해. 아니, 뭐가 미안해?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요즘 대학생들 다 이렇게 살아. 그래도 미안해.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고생만 하네. 또 별소리를 다 하시네. 엄마,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엄마가 날 살려준 거 잊었어? 건강하게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할 수 있는 몸을 줘서 고맙기만 하다고. 에이구,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 고마워해줘서 엄마가 고맙다. 엄마, 그런데 그 이야기 들었어? 희라 말이야. 조카 딸 희라? 아니, 그 집이랑 왕래가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지.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희라가 신부전증이래. 신부전증? 그거 심하면 신장 이식받아야 하는 거잖아. 희라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조카애가 안 되긴 했지만 그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몸이 아프다는 조카가 걱정됐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와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다녀온 큰조카와는 달리 조카 딸은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나마 빨리 낫길 바라고 있었는데 아주버님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저희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동서, 오랜만이야. 형님, 아주버님, 웬일로 여길 오셨어요? 그게 혹시 시간 좀 돼? 바쁘긴 한데 잠깐 시간 낼 수는 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말이야. 실은 우리 딸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네. 딸한테 들었어요. 상태는 어때요? 알고 있었어? 그럼 말하기 수월하겠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 부부는 적합하지 않대. 그래서 서방님한테 검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어. 동서는 신장 떼어줬으니 수술해서 안 되겠지? 서방님한테 부탁 좀 할게. 네? 제 남편 신장을 달라고 온 거예요? 동서, 우리가 좀 급해서 그래. 일단 우리 딸을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기, 서방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아니, 형님,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신장을 달라뇨?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신장이 뭐 아무한테나 달라고 하면 맞는 줄 아세요? 그거야 나도 알지. 우리 부부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니 아무나 수술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부탁하러 다니고 있어. 내 남동생이랑 오빠도 검사를 받았는데 맞지가 않대. 서방님이 검사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난감했어요. 조카애가 안쓰럽고 가엾긴 하지만 제 남편 신장을 주는 건 말도 안 되니까요. 제가 딸에게 신장을 주고 후유증을 겪어봐서 아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형님의 부탁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럼 검사는 받아볼게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 검사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해보고 올게. 당신 진심이야? 난 아닌 것 같은데. 서방님 고마워요. 대신 수술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제대로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조카 희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병원에 예약 좀 잡아주세요. 검사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아주버님 부부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들은 대로야. 어린애가 딱하잖아. 형 가족들 중 유일하게 우릴 존중해준 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검사가 맞으면 신장을 주겠다는 거야?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뭐라도 해봐야지. 이건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조카를 위해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삼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아주버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막말하던 게 한두 번도 아닌데다
인연을 끊다시피 지내고 있던 상황인데 말이죠. 남편에게 검사도 받지 말라고 일렀는데 그이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당신이 왜 환자복을 입고 있어? 설마 신장 이식이 가능하대? 그래서 조카한테 수술해 주려고? 여보. 우리 조카 희라 살려주자. 형이나 형수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희라만 생각해봐.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야. 꽃다운 나이에 고통스럽게 투병하다가 떠나게 둘 수 없어. 안 돼. 절대 안 돼. 나 미쳐 돌아버리기 전에 당장 옷 갈아입어. 여보, 나중에 희라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딸만 걱정하면 돼. 그리고 내가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거 봤잖아. 나는 남자니까 좀 낫겠지.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옷 갈아입어라. 여보. 그이가 수술하겠다고 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을 침대 커튼을 치더니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저를 설득하려고 이런저런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버님 부부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형이랑 형수 왔나 보네. 쉿, 조용히 해. 서방님, 서방님. 커튼 친 거 보니까 서방님 자나 보네. 그러게. 어쨌든 아휴, 한숨 돌렸네. 아이고. 하마터면 당신이 수술할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신장 이식하면 어떤 후유증을 겪을 줄 알고 수술하겠어? 서방님 저 시키가 해준다니까 천만 다행이지. 그런데 여보, 우리 서방님한테 돈 줘야 해? 아니, 뭐하러 줘? 지가 희라를 위해 주겠다잖아. 저 시키는 호구라서 그냥 신장 떼어주면 모른 척하고 버리면 그만이야. 다시 전처럼 모른 척하고 살면 된단 말이지.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내 신장을 줄 뻔했으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속이 시원하다. 여보,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오늘 밤은 호텔 가서 밥이나 먹자. 우리 둘이 그동안 신장 찾으러 돌아다니느라 통 먹지 못했으니까 호텔 뷔페에 가자고. 그럴까? 서방님 혼자 두고 가도 괜찮겠지? 그럼 내일 수술인데 무슨 일이 나겠어? 저 등신은 그냥 이용해 먹고 버리면 그만이니까 괜히 사람 취급하지 마. 얼른 가자. 응? 저희 부부는 숨을 죽인 채 아주버님 부부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윽고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 씨암탈 발해발패 뒤질년. 당신 들었지? 저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았나. 여보, 나 옷 갈아입을게. 당연하지. 저것들은 부모 자격 없는 것들이야. 희라한테 다 말해주자고. 그이는 옷을 갈아입고 저와 조카가 있는 옆 병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희라야, 몸은 좀 어때? 작은 엄마, 저는 괜찮아요. 수술할 준비가 됐어요. 작은 아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게 안타깝지만 내 남편은 너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지 않을 거야. 네? 마음이 변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니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희라야, 작은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방금 네 부모님이 우리 병실에 다녀갔는데 네 엄마의 신장이 너에게 적합하대. 수술할 수 있는데 자기 신장을 내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러 다닌 거야. 그럴 리가요. 엄마가 당장 수술해주고 싶지만 신장이 맞지 않다고 했어요. 네가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구나. 아무튼 너한테 신장 줄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네 엄마야. 아니면 아예 수술을 못 받든지. 이런 말 해서 미안하구나. 네,
괜찮아요, 작은 엄마. 놀랐니? 이런 말 해서 미안하다. 아무튼 우린 이만 돌아갈게. 저는 조카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 되자 아주버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내 딸한테 신장 주겠다고 해놓고 수술을 취소하면 어떡해? 야, 김미연, 니년 신장을 줄 수 있다며 네가 직접 하면 될 것을 왜 내 남편한테 달라고 해?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약속했으면 해줘야지. 이제 와서 물러버리면 어쩌냐고.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진짜 뒤지게 처맞고 싶냐?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 서방님, 이 개자식아. 약속한 거 지키란 말이야. 그래, 이시키야. 네가 수술하겠다고 결정 내려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자 제 남편이 쇠로 된 옷걸이 하나를 들고 아주버님의 면상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부모냐? 사람 시켜서 맞는 거야. 이것들이 예전에는 지들 아들 뺑소니를 덤탱이 써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신장까지 대신 달라고 해? 야, 이 천하의 양아치 쓰레기년 놈들아. 멀쩡한 니년이 그만 수술해서 희라를 살려. 아우야, 철현아. 그러지 말고 네가 수술 좀 해줘. 네가 원하는 돈 줄게.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신장 좀 줘라. 이시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는 오늘 걸어서 돌아가게 글렀다. 사지를 부러뜨려 주겠다, 이놈아. 그이는 아주버님을 사정없이 혼내주고 있었고 저는 형님을 때리려다가 신장 수술을 해야 하니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야, 김미연. 네 딸 그대로 둘 거 아니지? 수술해줄 거지? 몰라, 망했어. 나 수술하는 거 끔찍한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 어떡하냐고. 넌 왜 엄마가 된 거냐? 너한테 어떻게 희라 같은 아이가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신부전증에 걸릴 딸을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어휴, 저 등신 같은 년 끝까지 미친 소리만 해대네? 야, 니네들 꺼져. 여보, 그만하고 버려. 똥은 때려봐야 반죽만 될 뿐이야. 된장이 될 일은 없다고. 그냥 소금 뿌리고 쫓아버리자. 세탁소에서 소금 쓸 일이 많아서 한 통이 있었는데 반통을 아주버님 부부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아이씨, 망했어. 이제 내가 수술해야 하잖아. 여보, 그냥 당신이 수술해줘야겠다. 방법이 없잖아.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리라고. 말이 쉽지. 당신이 해봐. 두 년 놈은 끝까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수술이 무섭다니 하기 싫다느니 똥 같은 소리만 짓거리며 떠났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이틀 뒤에 수술을 해서 조카이는 무사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간단할 걸 자기 수술 피하자고 다른 사람 찾아다닌 게 얼마나 어리석고 등신 같아 보이던지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1년이 흘렀고 그동안 아주버님 부부와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가 등산을 갔다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아주버님 부부를 마주치게 되었죠.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엿먹인 잡종들이잖아. 동서, 서방님. 덕분에 나 신장 이식해주고 몸이 많이 약해졌어. 미연아,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고 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너희 같은 하층민들이 호텔에 밥을 먹으러 왔니? 어디서 쿠폰이라도 주었어? 없는 것들이 호텔밥 먹는 꼴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오네. 옷 입은 꼬라지 봐라. 호텔 식당에 오는데 누가 등산복을 입고 오니? 하여튼 가난한 티를 내요. 미연아, 그만하고 좀 꺼지라니까. 니네들 부부 면상 보니까 비싼 밥이 맛없어지려고 하잖아. 그지 같은 게 호텔밥 먹으니까 부자라도 된 줄 아나 보네? 야, 니네들 세탁소 팔았다며? 거기 건물주가 내 남편 친구잖아. 소식 들었다? 많이 힘들어서 세탁소 정리한 거야? 집도 이사 갔다며. 너희 망할 것도 없는데 더 밑으로 내려간 거야?
어디서 쿠폰 주워와서 호텔 밥 처먹는 꼴을 보니 짠하네. 그러게 내 딸 신장 이식해주고 돈 받아갔으면 좀 좋냐? 저와 남편은 가스로운 소리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남편의 멱살을 잡더군요. 하, 이식키가 웃어? 너 전에 날 먼지나게 때렸지? 이 개자식아. 넌 형님을 그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걸 다 까먹었냐? 무릎이 닳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웃어? 어이 남보현, 너랑 나랑 형제라고 하니까 웃긴다. 이 바람나서 태어난 더러운 자식아. 뭐야? 고아놈이 주둥이에 걸레짝을 물었나? 손가락 분질러지기 싫으면 이거 놓지? 여기 호텔이야. 니네들 말처럼 우아하게 밥 먹는 곳이니 교양 좀 챙겨. 이 아이시키야, 이 호텔 대표가 내 친구야. 당장 불러서 니네들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 아, 그래? 그럼 쫓아내봐. 해보라고. 허허, 이시키가 아직도 형님한테 까부네. 너 오늘 잘 걸렸다. 호텔밥 다 토할 때까지 패주겠어. 아주버님이 주먹을 높이 들어 올리자 호텔 지배인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아주버님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아우! 너 뭐야? 이거 안 놔?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해 주셨습니까, 사장님? 그래, 날 알아봤으면 팔을 놔줘야지. 남철현 사장님, 이 작자는 누구입니까? 아, 나도 몰라요. 그냥 시비 걸러 온 양아치예요. 지배인님, 이 자식이 날 쫓아내겠다네요? 이것들이 쌍으로 뭐 하는 짓들이야? 남철현, 네가 왜 지배인한테 사장 소리 듣는 거야? 이거 안 놔? 내 친구가 여기 호텔 대표라고. 니놈 대표 불러와. 호텔 사장 불러오라고.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호텔 대표가 저희 테이블에 왔습니다. 형수님,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그런데 이 적자는 누구예요? 도련님, 여기 팔 꺾인 남자가 도련님 친구라는데요. 그래서 우릴 쫓아내겠대요. 이 적자가 제 친구요? 저기 손님, 날 아세요? 아니, 이게 다 뭔 상황이야? 호텔 대표가 왜 내 동생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버님, 우린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이이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남동생이랑 같이 버려진 건 아시죠? 그 동생이 부잣집에 입양되었고 지금처럼 호텔 대표님이 되었죠. 우리 도련님이 빌딩 하나 해주셔서 거기에 코인 세탁소 차렸어요. 그리고 건물주로 편하게 살고 있고요. 이제야 좀 사태 파악이 됩니까? 형님, 미연아, 이제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그럴 리가. 너희 같은 인생 패배자들한테 호텔 대표 동생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말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너랑 네 남편은 여기서 좀 나가줘야겠다. 니네들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긴 했지만 비싼 밥이니 마저 먹어야겠어. 시동생이 보안 직원을 부르더니 진상을 부린 아주버님 부부를 내쫓았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끌려나가는 걸 보고 낄낄 비웃어줬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기사 딸린 외제차를 준비해줘서 편하게 앉아서 이사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길래 인터폰을 봤더니 아주버님 부부의 면상이 보였어요. 뭐야, 두 사람 우리 따라온 거야? 미행한 거냐고. 동서, 여기가 동선의 집이야? 와, 제대로 봉잡았구나. 동서, 우리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나 나누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하네. 우리 안부가 궁금해?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미연아, 아주버님아, 두 사람 갈비집에 가봐야 할걸? 식약청에서 검사하러 나왔을 거야. 식약청?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우리 도련님이 니네들 가게를 몰래 조사했는데 갈비를 국산으로 속여서 팔고 있다며? 섞어서 팔면 안 걸릴 줄 알았니? 어서 가봐. 네 가게 싹 다 검사한다더라. 뭐가 어째? 이런 새끼를. 여보, 빨리 가게에 가보자. 얼른.
두년놈은 제 말을 듣고 갈빗집에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도련님을 통해 들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의 식당은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대요. 원산지 속인 것과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한 것까지 발각해서 고발을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두 사람은 이를 따지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야, 동서,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식당을 고발하게 내버려둔 거야? 아니, 우리 도련님이 알아서 한 거지. 우리가 관여한 건 아니야. 어쨌든 두 사람이 손님들 상대로 사기를 치고 기망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 가게 문 닫은 거 축하해. 6개월 동안 놀게 생겼네? 부자 시동생 생겼다고 기고만장한 것 좀 봐. 야,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피해가 갔으니 책임져야지. 책임? 지금 네 입에서 책임이라고 한 거야? 손님들 상대로 사기친 것들이 어디서 책임 타령이야? 니년 시동생이 신고만 안 했어도 우린 무사했잖아. 장사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 가게 말고도 다른 데도 다 원산지 속이고 반찬 재사용한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다들 너처럼 장사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지라? 정신 차려. 너네 망했어. 6개월 뒤에 장사 복구해도 절대 성공 못한다고. 우리가 그깟 6개월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야, 니네들 건물주라며. 그럼 우리한테 자리 하나 내줘. 그럼 이번 일 봐주고 넘어가 줄 테니까. 야, 미연아. 우리 빌딩은 너희처럼 허접한 양아치가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월세도 감당 못할걸? 아니,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자리 하나 주라고. 그럼 갈빗집은 없던 길로 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싫은데 너희 부부는 이제 망했다니까? 완전히 쪽박차게 될 거라고. 인연이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네? 야, 우리 엿먹인 거 책임지라고. 지금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잖아. 미연아, 네 딸 희라가 영 끊고 나갔다며? 희라가 찾아와더라. 부모 같지 않은 것들이랑 더는 못 살겠다면서 우리한테 부모님이 되어달라더라. 그 기집애가 여기 왔었어? 희라 그년 어디 있어? 지 오빠 대신 음주운전 뺑소니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집을 나간 년이 너희 부부를 찾아와 부모님이 되어달라고 했다고? 이게 하다 남의 딸까지 훔쳐가네, 이 도둑년아?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자식을 그렇게 편애하면 쓰나? 내 딸 필요 없어. 너 가져. 대신 니네들 빌딩에 자리 하나 내놔. 우린 그걸 바라고 찾아온 거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더니 자식이 지들을 버렸다는데 아무렇지 않고 돈만 생각하고 있네. 참 한심하다. 미연아, 아주버님아.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냥 나가 뒤져버려라, 응? 네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보, 오늘 이것들 족쳐버리자. 어차피 가게 망했는데 이판사판 아수라판이야. 다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 보자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야구 빠따를 가져왔지. 남철현, 너 오늘 형님한테 제대로 혼 좀 나보자. 나도 준비했는데. 형, 내가 요즘 취미로 골프 시작했거든. 제대로 참교육해줄게. 여보, 이거 받아. 그래, 오늘 이것들을 묻어버리자고. 저희 부부는 골프채를 하나씩 들고 두년놈과 붙었습니다. 나무로 된 방망이는 풀스윙으로 휘두른 골프채에 산산이 조각나 버렸답니다. 그리고 두년놈을 바닥에 깔아뭉개고 담요를 덮어버렸습니다. 골프채로 사정없이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나이스 샷! 여보, 여기 아주버님 궁둥이야. 풀스윙 날리기 딱 좋군. 간다. 회전 회오리 샷! 이 미친 것들이 돌았나? 엉덩이에 불 나겠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자, 미연아. 너 옛날에 나한테 쳐맞던 거 기억나게 해줄게. 자, 들어간다. 허공에 원을 크게 그리며 동서의 궁둥이를 정확하게 날려줬습니다. 그리곤 마구잡이로 온몸을 날려주었더니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동서,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딸내미도 인연 끊고 나가고, 아달놈은 우리 돈을 다 까먹고 음주운전 뺑소니를 또 해서 깜빵에 가고, 가게는 망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동선이한테 빌붙으려고 했어. 사실 지금 우리 거지야. 마이너스라고. 빚만 남았어. 안쓰러워서 어쩌냐, 미연아. 그런데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하면 우리가 허락해줄 거라 생각했니? 동서, 우리 한 식구잖아. 같은 식구끼리 도와가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 재수씨, 철현아, 그만 때리고 우리 말 좀 들어줘. 아들놈이 도박하고 사고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재산 다 날려먹었어.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받아줄 거라 믿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까먹은 거야? 아니면 아직도 잘못한 걸 모르는 거야? 설마 지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과거 일은 사과할게, 동서. 아니, 대장. 지내려고 대장, 친선미.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같이 좀 먹고 살자. 부탁할게. 철현아, 우리가 이렇게 빌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 테니 거둬줘라. 너희 빌딩에 자리 하나 내어주고 돈도 좀 해주면 고맙겠다. 형제 좋다는 게 뭐냐?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주는 게 형제 아니겠냐? 날 입양한 부모님이 나에게 한 푼의 유산도 안 남겨줬어도 난 너를 끝까지 형으로 여기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네 놈이 한 짓들을 생각해보니 절대로 형제 사이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오늘로써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다, 이 양아치야. 여보, 같이 날리자. 풀스윙! 그래, 회전 회오리 샷! 두년놈이 입이 다물어지게 아주 강력한 샷을 날려주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입에 개거품을 물더니 잠시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 두년놈을 집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것들이 계속 사정을 봐달라며 돈 좀 달라, 빌딩에 자리 하나 내어달라 졸라댔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매만 옴팡나게 날려주며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체념하고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갈비집은 아예 정리했고 파산하고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조카 히라가 회사에서 첫 월급을 탔다고 저희 부부에게 내복을 선물했답니다. 히라야, 아무리 그래도 너희 부모님을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걸까? 작은 엄마, 내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게 참 많은데 우리 부모님하고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너에게 신장 이식까지 해줬잖아. 그것도 안 주려다가 동네 소문이 나서 평판 나빠질까 봐 억지로 해준 거예요. 식당 단골들이 모두 제가 아픈 걸 아니까 모른 척 하려다가 수술해 준 거라고요. 날 위해 해준 게 아니라 당신들 체면 차리려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 오빠가 사고친 걸 저더러 덤탱이 쓰고 감옥 가라는데 도저히 부모 자식간으로 지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오빠라는 인간이랑도 상종하고 싶지 않았고요. 네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 어쩌겠냐. 존중해줘야지. 그럼 히라가 사준 내복 좀 입어볼까? 이제 우리한테 딸이 둘이나 되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여보. 그럼 당신은 집에 있어. 우리 여자들끼리 호텔 가서 밥 먹고 올게. 아니, 농담이지. 어떻게 나만 빼고 외식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농담해봤어. 아무튼 도련님이 차 보냈다니까 나가보자. 그렇게 조카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나와 평범하게 살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 덕분에 지금 빌딩 건물주로 잘 살고 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더니 이런 횡재를 누리며 살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빌딩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하며 지내고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며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아보렵니다. 저희 아주버님과 형님은 지금 폐지를 주워가며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부부를 가끔 찾아오는데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버리며 계속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조카 히라를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조카는 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네요. 자식에게 버림당하고 가게 망하고 신용 불량자까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인생이 개박살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죠. 뒤바뀐 운명, 역전된 인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